안녕하십니까, 베이드입니다. 보잉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어요. 원래 400불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던 주가가 96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회복을 조금 했는데 전 세계 항공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양대 산맥이 에어버스와 보잉입니다. 에어버스는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이죠. 그리고 보잉은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기 제조업체예요. 최근 바이러스 사태로 항공업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3대 항공사인 델타항공 역시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항공사들이 수요가 좋지 않아서 매출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항공기 도입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잉과 에어버스의 주가 역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최근 미국에서 2조 2천억 달러 이거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경기 부양책이 드디어 통과가 됐어요. 이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170억 달러가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을 위한 대출금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잉밖에 없어요. 왜냐?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인데 위기를 겪는 기업은 보잉밖에 없기 때문이죠. 보잉이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국방물자 역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잉은 미국의 안보 유지에 중요한 기업이죠. 보잉의 이 대출금이 투입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97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22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CEO와 회장은 연말까지 모든 급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보잉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죠. 97년 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보잉의 위기는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이 비행기가 보잉의 최신 기종인 737 맥스기인데 737 맥스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장점이 뭐냐? 기존의 737 뉴 제네레이션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그리고 이스타항공이 사용하는 비행기가 바로 이 737 NG기예요. 이 737 NG기보다 14% 정도 연비가 좋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한번 운항되는데 어마무시한 항공유가 들어가는데 이걸 무려 14% 아껴준다? 이거는 대단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연비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운영 비용이 굉장히 좋겠죠. 경쟁사인 에어버스의 320 네오 대비해서도 좌석당 8%의 운영 비용이 낮고 그리고 이 연비가 좋다 보니까 737 뉴 제네레이션보다 1000km 더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항공 기종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제주항공이 무려 5조 원의 돈을 들여서 이 항공기 40대를 구매하게 됩니다. 2018년에 계약을 맺었는데 워낙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항공기를 도입하게 돼요. 당연히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비가 굉장히 큰 부담 요인인데 이 연비가 좋은 737 맥스기를 도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이 737 맥스기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전 세계 90개 항공사로부터 3,700대 이상의 주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3,700대 이상의 주문은 금액으로 따져보면 370조 원 이상으로 큰 금액이죠. 하지만 2017년 5월부터 인도를 시작한 737 맥스기가 20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은 5개월 만에 에티오피아에서 추락사고가 연달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사고로 인해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1년 내내 부진하게 돼요. 이 두 번의 사고 이후에 당연히 이 737 맥스기가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3일 뒤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운항 중단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뚜렷한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하자 스티븐 딕슨 청장, 연방항공청장이 이 737 맥스기의 면허 갱신 절차를 연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른 시일 내로는 이 737 맥스기의 면허를 내주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연내
운항 재개를 기대했었는데 보잉도 결국은 생산을 1월부터 중단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3월 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생산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생산이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면허가 지연되자 결국은 생산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400대의 항공기를 보관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 어차피 인도는 못하고 계속해서 재고로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땅덩어리가 아무리 넓다 해도 계속해서 이 항공기를 보관할 수 없다 보니까 생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항공기 수주잔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소형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83%예요. 그 중에 보잉과 에어버스가 각각 34% 그리고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잉이 수주한 소형 항공기 중 사실상 99%가 737 맥스기예요. 이게 인도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1년 만에 매출액이 25%나 빠지고 당연히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상태가 되게 됩니다. 보잉은 상업용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국방 물자 그리고 인도된 비행기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2018년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상업용 비행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인데 반해서 이 두 가지는 40%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상업용 비행기 부분이 꼬꾸라지자마자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1분기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인도를 했지만 3월 중순부터 인도가 중지되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4분기에 다시 또 적자를 기록하게 돼요. 영업이익 중에 상업용 비행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2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되자 아무리 국방 부분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흑자가 나도 적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도저히 이 부분을 메꿀 수가 없는 거죠. 8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거의 70%가 이 상업용 비행기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게 되자 전체 부분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2018년만 해도 9조 원의 돈을 벌었었는데 2019년에 8조 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서게 된 거죠. 1년 만에 17조 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겁니다. 전체 수주잔고 중에 상업용 비행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 중에 737기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인도된 항공기 중에 비중이 70% 이상이었는데 이게 1년 만에 580대에서 127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항공기 인도 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2019년 연말에도 아직까지 이 4,400대 정도의 737기가 인도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요. 이 나머지를 합쳐도 이 737 절반도 미치질 못해요. 2019년 말 기준으로 4,400대 정도 수주잔고가 남아 있는데 제주항공이 이 항공기를 대당 1.1억 불 정도의 계약을 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737 맥스기의 수주잔고가 580조 원이에요. 18년에 이 상업용 비행기 매출액이 62조 원이었는데 지금 이 737 맥스기 수주잔고만 해도 580조 원으로 18년 기준으로 볼 때 9년치 매출액에 해당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막혔으니까 굉장히 보잉 입장으로서는 답답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구호가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생산 기지를 옮겼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는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무려 20%로 낮춘 거였습니다. 이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실업률이 3.5%로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미국 제조업에서 항공기와 관련 산업의 비중이 5.5%예요. 그리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이고 일자리 창출 규모가 250만 개고 협력업체만 17,000개입니다.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국방 물자 역시 제조를 하고 있어 미국 국방력과도 연결이 돼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보잉을 도저히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도 이를 의식해서 보잉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90불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62불까지 올랐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보잉의 CEO가 아니 우리 정부 지원
받을 필요 없는데 굳이, 이런 입장을 밝히자마자 주가가 20% 넘게 오르게 됩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 정부 지원이 너무 많은 조건이 붙는다면 우리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회사 지분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정부가 만약 도와주게 되면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보잉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에요. 주주 중시 정책인 자사주 매입을 매년 대규모로 했었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CEO가 이제 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의 사설 중에 하나가 미 보잉의 자사주 매입 파티가 위기에 독이 됐다는 제목을 달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잉이 지난 5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한 규모가 무려 50조 원에 이릅니다. 보잉의 주가가 가장 높을 때가 거의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좀 넘었었어요. 근데 무려 5년 동안 시총의 4분의 1을 자사주 매입을 위해 사용한 거죠. 이는 정말 유례없는 일이긴 합니다. 이 자사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적어요. 현금성 자산이 19년 말 기준으로 지금 11조 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실제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19년을 제외하고 5년 동안 거의 70조 원의 영업 현금 흐름이 발생했지만 현금으로 쌓아둔 건 별로 없고 이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2014년에 28조 원이었던 자기 주식이 2019년에 37조 원이 늘어난 65조 원을 기록하게 돼요.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유형자산 취득할 일은 별로 없어요. 투자될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전부 다 자기 주식 매입에 쓰게 된 겁니다. 보잉 같은 경우 97년 이후로 적자가 없어요. 그리고 항공기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서 절대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크게 느낄 이유가 없는 업체예요. 이런 보잉이 97년 이후 적자가 없는데 현금을 쌓는다는 건 미국의 자본주의 주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게 기업이긴 하지만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기업이 할 일이기 때문에 97년 이후로 적자가 없는데 우리 위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주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을 쌓았어야 됐는데 150억 불 정도의 유동성밖에 없다는 거는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버핏이 이 보잉에 관심을 둘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을 좋아하는데 딱 보잉이 이런 경우죠. 일시적인 위기로 주가가 빠졌을 때가 매수 기회인데 바로 이 두 가지에 부합하는 게 바로 보잉이라는 거죠. 최근에 버핏이 델타항공 주식 97만 주를 매수했어요. 미국 3대 항공사이고 바이러스 사태로 일시적인 위기에 빠졌다고 판단하자 이를 매수 기회로 이용해서 델타항공의 주식을 사들인 건데, 이렇게 델타항공의 주식을 사들인 거 보니 보잉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생산 재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5월부터 다시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협력 업체들에게 4월 달부터 부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사실 이런 소식이 나오긴 했어요. 보잉의 최대 협력사가 스피릿인데, 스피릿은 기존의 보잉의 위치타 공장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예요. 보잉이 생산을 재개할지 말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회사가 2월 말부터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도 이 737 맥스가 생산 재개되니까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월 달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생산 재개 움직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15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고 CEO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보잉이 1월에 대출받은 138억 달러를 한 달 만에 소진을 했어요. 150억 달러는 겨우 한 달치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한 달밖에 못 간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만약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살아남는다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과연 737 맥스기가 다시 나온다면 항공사들이 믿고 구매해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에어버스와 보잉이 양대 산맥이라서 항공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기종을 쓰긴 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종을 버릴 순 없죠. 자동차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
이걸 버린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거기 때문에 이 제품 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잉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후속 소식이 있으면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